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얘기 7장 2절 부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입체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입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평면은 x의 값이 a가 되는 그런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x는 a라는 평면입니다. x는 a라는 평면이니까 yz 평면하고 나란한 거죠. 그걸로 어떤 입체를 이렇게 절단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을 x의 값이 b가 되는 그런 평면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평면의 식은 역시 x는 b 이렇게 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x는 a라는 평면하고 x는 b라는 평면으로 어떤 입체를 이렇게 잘라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또는 그 평면에 이렇게 살짝 한 점이라도 접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럴 때 x는 a하고 x는 b라는 두 개의 평면 사이에 그리고 각각의 평면에 적어도 접해 있는 그런 입체, 그 입체를 s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s의 부피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려워서 우리가 배웠던 정적분을 응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니까 그것을 n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입체도 이렇게 n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우리는 a를 번호를 붙여서 x0 이렇게 두고 b를 n개로 나눴으니까 마지막 번호 xn이다. 이렇게 줘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 이 부분이 i번째 구간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i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n번째까지 번호를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x의 값은 i번째니까 x0부터 시작한 게 첫 번째니까 x i 마이너스 1부터 여기 x의 값은 i번째니까 x i까지 가겠죠. 그렇죠? xi-1부터 xi까지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요만큼 이 구간의 길이는 xi에서 xi-1을 뺀 값이 될 거고 그 값을 우리가 정적분에서 표기를 했듯이 del xi 이렇게 줄 거예요. del xi 구간의 길이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구간에 속하는 이 입체 부분이 있지요. 그 입체의 부피를 계산을 하기 힘드니까 거기서 어떤 점을 하나 선택을 해요. 이렇게 자, xi-1과 xi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점이다라는 뜻으로 그 점을 xi 스타 이렇게 줘볼까요? 자, 그러면 xi 스타에서 우리가 이 입체를 칩니다. 그러면 단면이 생겨요. 그럴 때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이만큼 단면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단면에 넓이가 있을 거예요. 이 넓이, 이 단면의 넓이를 우리는 a로 표현해 가지고 a xi 스타 이렇게 두겠습니다. a xi 스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입체는 실제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을 이 단면을 똑같이 이 구간만큼 그냥 쭉 밀어요.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하게. 그렇다면 기둥이 생깁니다. 여기도 이렇게 기둥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어디서 잘라내도 이 단면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는 그런 기둥이 생겨요. 그렇죠? 그 기둥의 부피를 가지고 대신해 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입체 부피하고는 다르겠지만, 예, 그 부피가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근사값으로는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xi-1부터 xi까지 구간이 아주 작아지면 입체의 부피나 이렇게 기둥의 부피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n개로 나눠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n개 기둥의 부피를 다 더하면 실제 입체의 부피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값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면 이제 구간이 무수히 잘게 썰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입체 부피의 값으로 접근해 가겠죠. 그렇죠? 그런 법을 쓰려고 해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계산한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엇의 극한을 계산한 거냐 하면 기둥의 부피의 극한을 계산했어요. 근데 기둥의 부피는 단면적이 AXI 스타니까 단면적에다가 기둥의 높이를 갖다 곱하면 돼요. 근데 기둥의 높이라는 것은 이 구간의 길이에요. 델 XI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기둥의 부피를 n개를 다 더해요.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AXI 스타 곱하기 델 XI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값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xi 스타 그리고 델 xi 곱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리미트와 시그마와 델 xi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정적분의 정의지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뀌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여기 a 단면적이었죠. 그 단면적이 피적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데 그 입체의 단면적이 x의 값이 x일 때 그 단면적이 ax라고 주어졌다면 그 단면적을 적분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분해야 부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단면적을 계산하기 쉬운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단면적은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하기 쉬운 그런 도형을 선택하고 독립변수의 축은 여기 그림을 보니까 그 단면하고 x축이 수직이 되고 있죠. 그 단면에 수직이 되는 그런 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단면적을 선택하고 독립변수의 축은 그 단면에 수직이 되는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제 보세요.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가 우리 공식으로 알고 있는 3분의 4파이 R3승인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9는 어떻게 치더라도 모양이 대칭인 모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산하기 쉽게 9의 위치에 따라서 9의 부피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계산하기 쉽게 9의 위치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9라던가 1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산하기 쉽게 설정하는 방법은 중심을 원점에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9의 중심을 원점에 두겠습니다. 여기 원점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9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축은 어떻게 돼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 모양에서는 이 부분을 X축이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9를 이렇게 X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쳐냈어요. 단면이 독립변수의 축에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원판이 생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원판이 잘려 나옵니다. 이렇게 잘려 나오겠죠. 이것이 단면적이죠. 그렇다면 단면적은 원의 넓이지요. 그렇죠? 여기 변수를 독립변수의 축을 x축이라고 놨으니까 이 값을 x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원점이 중심이니까 반지름이 r인 9라고 했으면 여기 끝에는 r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변수가 여기 0부터 r까지 움직이면 9의 오른쪽 반쪽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물론 여기 왼쪽 끝에는 마이너스 r이 되지만 대칭이니까 굳이 그것을 마이너스 r로 두고 계산할 필요 없이 오른쪽 반쪽만 계산해서 2배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단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변수를 x라고 놨으니까 단면적은 원의 넓이고 그렇죠? 이렇게 원점하고 9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그 길이는 9의 반지름이 되죠. 그렇다면 r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밑변의 길이를 보니까 원점부터 갔으니까 x지요. 그렇다면 이 단면이 되는 원의 반지름은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되지요. 그렇죠? 근데 빗변이 r이네요.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당연히 루트 빗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밑변의 제곱 해서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얻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 됐습니다. 단면적은 이 원의 넓이고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걸 제곱하면 그냥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면적을 계산했어요. 이제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변수는 9의 오른쪽 반쪽은 x가 0부터 r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0부터 r까지 그 단면적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해주면 9의 반쪽 부피가 되죠. 거기다가 2배를 해줘야 9의 부피가 됩니다. 자, 그럼 다 됐네요. 이제 파이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적분하면 r제곱 상수지요. x로 적분했으니까 r제곱 x. x의 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이지요. 그렇죠? x는 0부터 r까지 움직였습니다. r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뺄 텐데 0 대입하면 x도 x의 3승도 전부 0이 되네요. 그러니까 0 대입한 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r을 대입해주면 여기 r 대입하면 앞에 r 제곱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r의 3승 뒤에 여기 3승 자리에다가 r을 대입하면 3분의 r 3승 빼줄 거니까 r 3승에서 마이너스 3분의 r 3승 계산하면 3분의 2 r 3승 그렇죠?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의 답은 3분의 4 파이 r 3승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하고 같아졌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지요? 가볼까요? 예제 2번 보세요. 예제 2번 0에서 1까지 곡선 y는 루트 x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루트 x 이쪽을 x축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 원점이고요.
여기 y축이고요. y는 루트 x 하는 것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지요. 그렇죠? y는 루트 x가 있어요. y는 루트 x. 자, 그렇다면 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곡선에서 x축까지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x가 0에서 1까지만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그런 영역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단면적을 적분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할 거니까 단면적을 구하기 쉬운 모양이 어딘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회전되면서 원이 만들어졌으니까 단면을 이렇게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쳐내야 그래야 이렇게 단면이 원판이 생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원판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변수를 이쪽에 있는 변수를 x라고도 볼까요? 예, 단면적은 원의 넓이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다면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 곡선까지 y는 루트 x까지의 높이네요. 그렇죠? x일 때 함수값이니까 높이는 루트 x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의 반지름이 루트 x예요. 예, 원의 반지름이 루트 x니까 그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파이 x가 되네요. 그렇죠? 예, 다 됐어요. 그렇다면 입체의 부피는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죠? 0부터 1까지 적분하셔야 되고 단면적은 파이 x니까 파이 x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 됐어요. 그래서 파인 상수니까 나가고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0부터 1까지 계산하는데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1의 제곱 1이고 해서 답은 2분의 1 곱하기 파이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지요? 예, 가볼까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직선 y는 x하고 포물선 y는 x제곱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때 생기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 y는 x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요. 이렇게 y는 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y는 x제곱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게 x의 제곱. 예. 직선은 x. 그렇죠? 예. y는 x라는 것은 여기 직선. 예. y는 x제곱 하는 것은 예, 여기 포물선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는 것은 여기 빗금친 부분 요만큼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회전됐어요. 그럼 이렇게 회전되면서 원이 만들어지니까 예, 당연히 단면은 원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을 다 회전시키면 직선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포물선도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 영역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자, 그렇다면 단면은 원이 생기게 이렇게 x축의 수직이 되게 단면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단면은 여기 바깥쪽에 직선이 회전되면서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안쪽에 포물선이 회전되면서 또 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이라는 것은 이 두 개 원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원환면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단면의 넓이는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변수를
x라고 해볼까요? 예. 그렇다면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여기 직선까지의 높이가 되지요. x축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y는 x라는 직선의 식이니까 높이는 x가 되겠죠. 그렇죠? 안쪽 원의 반지름은 x축으로부터 이만큼 포물선까지의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x일 때 포물선에서의 함수 값은 x제곱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깥쪽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이 x니까 파이 곱하기 x의 제곱. 안쪽 원의 넓이는 역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이번엔 반지름이 x제곱입니다. 그래서 x제곱을 제곱하면 x의 4승. 그렇죠? 해서 파이 묶어내고 파이 x제곱에서 파이 x 4승 빼줄 거니까 파이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그렇죠? 자, 그러면 단면적을 계산했어요. 예, 그렇다면 다 됐네요. 예, 범위는 x하고 x제곱이 만나는 곳이니까 x제곱하고 x를 같다고 놓으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다. x로 묶어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러니까 x는 0과 1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범위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됐어요. 부피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단면적 파이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dx.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적분하면 돼요. 파인 상수니까 끌어내고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x의 4승 적분하면 5분의 x의 5승. 다 됐죠? 0부터 1까지 계산해 주면 됩니다. 0 대입하면 x의 3승이나 x의 5승이나 다 0이죠? 예, 그러면 쓸 거 없고 1 대입하면 3승에도 1, 5승에도 1이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렇죠? 해서 통분하면 15분의 하고 통분하면 5 마이너스 3, 2가 되네요. 해서 앞에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피는 15분의 2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역시 요만큼 하고 다음번에는 예제를 더 풀어보고 그리고 x하고 y하고 입장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 쉴까요? 예, 수고했습니다.